표고버섯 먹고 신장 망가졌습니다. 들깨 칼국수 자주 드시죠? 혈관 막히는 지름길입니다. 몸에 좋다던 들깨, 알고 보니 이 음식과 먹으면 독. 표고버섯이 통풍을 유발한다고요? 몰랐다간 큰일 납니다. 혹시 이 문구들 어디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저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던 어느 어르신은 표고버섯이 항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같이 섭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 병원을 다시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들깨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들깨 칼국수, 들깨 나물무침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혈압까지 올라가 병원 약을 늘려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인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표고버섯과 들깨는 분명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풍부하게 갖춘 식재료입니다. 항산화, 항암, 면역력 증진, 혈관 건강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와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식재료도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식재료의 효능과 함께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피해야 할 조합까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식재료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표고버섯과 들깨,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들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는 고소한 향과 맛 덕분에 예부터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던 재료입니다. 국물 요리부터 나물, 죽, 전통떡까지 활용도도 넓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들깨가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 건강 측면에서도 오메가3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신다면 들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도와 인지력 저하를 막고 기억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E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물질로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이처럼 들깨는 혈관, 뇌, 뼈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들깨는 지방이 많아서 산화가 빠르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패된 들깨는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구입하신 후엔 항상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색이 탁해지거나 쩐내가 나는 들깨는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리 시에는 들깨가루를 가능한 한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들깨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표고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암 성분, 면역력 강화, 비타민 D 보충까지. 표고버섯이 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깊은 향과 풍부한 영양 성분 덕분에 오랜 세월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음식이었고 요즘에도 건강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베타글루칸, 에리타데닌, 렌티난이 있습니다. 먼저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식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고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식품 섭취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에리타데닌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속 지방 성분을 분해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혈관 관련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기 섭취가 잦은 분들에겐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는 것이 혈관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렌티난은 항암 작용으로 잘 알려진 성분입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여 암 예방은 물론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성장 억제에 기여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표고버섯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비타민 D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 면역력 유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식품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한 표고버섯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 일부 사람에게 피부 발진,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익히지 않은 렌티난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볶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통풍이 있으신 분은 표고버섯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퓨린 성분이 다소 많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과다 섭취할 경우 통풍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들깨와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서로의 효능을 어떻게 배가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만큼 지방 함량이 높아 산패가 쉽게 일어나는 식재료입니다. 산패란 기름이 공기, 열, 빛 등에 노출되면서 변질되는 현상으로 이때 생성되는 물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보관이 가장 중요한데 들깨가루나 들기름은 개봉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변했거나 특유의 고소한 향 대신 쩐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된 것으로 판단하고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초반에 넣으면 영양소가 쉽게 파괴됩니다. 요리의 마지막 단계,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것이 좋고 하루 섭취량은 들깨가루 기준으로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배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방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표고버섯의 주의점도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생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피부 발진이나 복통, 두드러기 같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끓이거나 볶는 조리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평소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표고버섯을 지나치게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들깨와 표고버섯은 섭취 방식과 체질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들깨와 표고버섯 각각에 잘 어울리는 식재료 조합을 알려드리고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궁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깨는 단독으로도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와의 조합이 좋습니다. 감자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어 들깨가 가진 지방산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들깨 감자국은 쉽게 만들 수 있고 들깨의 고소한 맛과 감자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한 끼가 됩니다. 또한 들깨와 시금치를 함께 무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철분과 들깨의 지방산은 빈혈 예방과 혈관 건강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들깨와 함께 피해야 할 식재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류나 튀김류와 들깨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지방의 총 섭취량이 과해질 수 있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약간의 소화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느리신 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로는 두부와 돼지고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적은 부위의 돼지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 고기의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부와 함께 조리하면 식감은 물론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노년기에 적합한 조합입니다. 표고버섯과 미역을 함께 끓인 국도 좋은 예입니다. 미역의 해독 작용과 표고버섯의 항산화 효과가 만나 몸속 노폐물 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해산물, 특히 일부 갑각류나 조개류와의 동시 섭취는 민감하신 분들에겐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깨와 표고버섯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함께 먹는 식재료에 따라 효과가 더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음식 궁합을 잘 파악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들깨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실제 식단과 레시피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표고버섯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재료 없이도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들깨 미역국이 제격입니다. 말린 미역과 불린 표고버섯을 넣고 다시마 우린 물로 국물을 끓이시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두 스푼을 넣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미역의 해독 작용, 표고버섯의 면역 강화, 들깨의 오메가3가 어우러져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하루를 든든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들깨 감자국을 권해드립니다. 감자를 썰어 육수에 넣고 푹 끓인 뒤 들깨가루를 넣으면 걸쭉하고 고소한 국물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대파, 마늘, 양파를 더해 맛과 영양을 보강하면 좋습니다. 전날 과식을 하셨거나 위장이 부담스러운 날에도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저녁 식사로는 표고버섯과 두부를 활용한 간단한 볶음 요리가 좋습니다.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고 표고버섯과 두부를 넣어 간장과 들깨가루로 간을 맞추면 소화에 부담이 없고 영양이 균형 잡힌 저녁 식사가 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조합입니다. 간식이나 티타임으로는 표고버섯 밑동을 이용한 차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버려지는 표고버섯 밑동은 사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위입니다. 잘 말린 밑동을 깨끗하게 씻어 약불에서 2~30분 정도 끓이면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열을 내려주는 건강한 차가 완성됩니다. 특히 몸이 무겁거나 피곤한 날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자연 보약입니다. 간단한 무침도 좋습니다. 삶은 감자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무쳐 드시면 위에 부담도 적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은 전골이나 찌개, 된장국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건조 표고버섯을 우려낸 물은 육수로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감칠맛과 함께 영양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깨와 표고버섯은 복잡한 레시피 없이도 일상 식단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바른 길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들깨와 표고버섯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핵심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깨와 표고버섯의 효능, 부작용, 섭취법, 궁합 음식, 활용 레시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면 좋을지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 건강, 뇌 기능 개선, 면역력 유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많은 만큼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강하거나 색이 탁해졌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는 열에 약하므로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국이나 찌개라면 불을 끄기 직전 넣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하고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 에리타데닌, 렌티난, 비타민 D 등 면역 강화와 항암, 혈관 청소, 신경 보호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복통, 발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퓨린이 많아 통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식재료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혈관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세포 활동을 돕고 소화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조합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변비,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은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라도 과하게 드시거나 보관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양을 지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 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들깨는 고소한 맛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식재료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와 혈관을 살리고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늦추며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지방이 많은 식재료인 만큼 산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선한 상태로 적정량을 올바른 조리법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 향상과 혈관 정화,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입니다. 베타글루칸, 에리타데닌, 렌티난 같은 성분이 다방면으로 작용해 중장년층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켜줍니다. 다만 생식은 피해야 하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와 표고버섯은 혈관 건강, 뇌 기능, 면역력, 소화기 건강까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들깨 감자국, 들깨 미역국, 표고버섯 두부볶음처럼 일상적인 식단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식탁 위 한 스푼, 한 조각의 선택이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걸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루 한 끼, 한 가지 실천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